김상용 교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20대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네 분의 패널이 나왔는데 각자 소개 간략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권순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성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학 중인 임찬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민입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할 게임도 많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 어린이들의 경우는 아이돌이 되겠다, 스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정치가 어린이들이나 이 초등학생, 중학생에서는 많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들 뭐 청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2012년도에 이 총선 때도 보면은 청년 비례대표 해가지고 또 5명의 국회의원이 의사당에 입성을 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 청년, 일반적으로 청년 그러면 몇 살인 것 같으세요? 그 실업률을 따질 때는 만 15세에서 29세인데 15세에서 29세. 네, 이상하게 정치에서 청년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통 청년부 그러면 몇 살이죠? 20대 정도? 20대. 네. 근데 지난번 우리가 선거에서 얘기했던 청년 비례대표 청년은 몇 살인 것 같아요? 거의 30대. 30대. 40대도 30대? 있던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 20대에서 40대 또는 뭐 그냥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25세에서 45세 그 정도를 정치에선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젊은 마음으로 계신가 본데.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여기 와 있는 20대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오늘 이 주제에서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아주 그 밑에 있는 층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누가 시작할래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20대에게 정치란? 아니면 뭐 청년 비례대표 말이 나왔으니까 청년 비례대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봐요. 녹화하기 전에 간략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국회에 총 5명의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 이재용 의원, 통합진보당의 김재영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5명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놀랍더라고요. 일단 생각해보면은 전체 인구에서 한 15% 정도가 20대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300명 중에 딱 5명이 있다는 거는 2%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치에서 조금 청년들이 좀 많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이제 20대들은 한 명 있나요?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이 없나요? 네, 많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2012년엔 20대였을 것 같은데 20대 끝자락에서 아니야? 81년생이신 이제 김광진 의원이 그 당시 이제 최연소 19대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1년생이면 20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힘드네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얘기를 진행시켜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저 대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구 비례에 비해서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있는 걸까요? 또는 거꾸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정치가 저희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싶지만 어른들은 참여해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장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장벽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꼽아볼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굉장히 야권에서는 청년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고령화라든지 고착화는 야당 역시 그 거대 야당 역시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 양 당의 그 여당이든 이제 야당 중에서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오히려 더한 것 경우에는 같아요. 거기 뭐 청년위원회에 속한 그 국회의원 분들이 거의 40대 아직 정치권 안에서는 어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에서는 어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장년층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억지로 자기들이 젊고 왜냐하면 젊어야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회가 있을 테니까 자신들을 어리다 뭐 이런 비유를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어리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왜 남들에게 한 2살, 3살 나이 줄여서 얘기하는 동안이라고. 네.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야 뭔가 그거 있다.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거를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이는 어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실제로 그 나이 때는 너네는 아직은 할 때가 아니지 않니?라고 이중적이다. 약간 그런 부분 있지 않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기업에서는 40대 중반이면은 임원. 명태도 하고 네. 네. 임원을 못 닮으면 나가는데 네. 그러면 그 나이 때부터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정치인이 되는 방법이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작은 길이긴 하지만 뭐 정당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지역 정치나 아니면 정치 아래 단계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언론인 출신들이 좀 성공을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정치를 편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2가지 루트 다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젊은 정치인들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젊은 정치인이 뭔가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그 뭐 소외되는 것 같다 청년층들이 이제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소외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얘는 아직 능력이 안 돼 얘는 배제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게 그 들어갔을 때 소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뽑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뽑는 거지 그 사람들이 뽑아주는 게 아닌데 물론 비례대표는 약간 얘기가 다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뭐 국민들이 뭐 청년 뭐 나이 굉장히 어린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먼저 좀 더 그동안 정치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그냥 어떤 결과가 그냥 노령화가 된 거지 정당이 그것 자체에 뭐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주류로 혹은 지금 대다수가 있는 뭐 90년대 학생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뭐 숱한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들은 그 당시 30대 초반 혹은 20대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 운동의 방식이든 아니면 그것을 결과로 이제 정치권에 편입을 일찌감치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이뤄놓은 가치들도 분명히 성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리다고 필요 없지 않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사실 20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정치는 약간 위기죠. 그러니까 거기 설 자리가 사실상 위태로운 건데 그래서 이게 단순 20대 그러니까 20대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들 이제 등을 돌리는 형국이니까 이제 새로운 무언가 새롭게 막 시작하는 것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요즘에 다시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를 좀 등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730 그 재보선에서 어떤 결과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젊은 그런 분들이 많이 당선되셨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야당에서 이제 개혁이 필요한데 야당은 너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국민들이 경험에 의해서 뭐 뽑지 않고 좀 더 신선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시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청년 비례대표나 이런 게 좀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렇죠? 조금 젊으신 분들이 그렇죠. 당선이 상대적으로 됐잖아요. 이번에는 네. 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잠깐 좀 또 얘기를 좀 진행시켜 보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 찬혁이. 예,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아 그래요? 예, 예. 또 뭐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약간 그랬었기는 뭐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건 정치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누구나 다들 조금씩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음. 오늘 제가 겁나는 거는 이렇게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면 어느새 좀 기성화된 그런 마인드로 내가 정치를 하고 있을까봐 겁이 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뭔가 불만 이런 것들을 터뜨릴 수 있을 때 지금 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지 나중에 어느 자리에 서서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치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상적인 꿈이죠.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는 제가 지금 만으로 22인데 아직 피선거권조차도 없군요. 25살부터 국회의원 비선거권 있고 뭐 대통령 비선거권은 40세부터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사실 뭐 정당에 아무도 모르지만 정당에 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한 그런 정치적인 직업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욕심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히려 말하기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지금 당장 정치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그래 너는 좋은 정치인이 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쟤는 뭐 저렇게 벌써 일찌감치 저렇게 그래 왜 이런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놓고 나는 나중에라는 그 전제를 깔지 않는다면 사실 나 정치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는 또 친구들한테조차도 긍정받지 못한 그런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보면 나중에 하겠다. 물론 여기 현민이 양 같은 경우는 지금 목소리 내겠다. 실현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거꾸로 제가 이제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주변 친구들 보면 젊을 때 정치를 하고 나중엔 뭐 딴 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거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치만 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올곧은 정치만 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직업 하나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정책에 입법에 관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그 의회가 더 공고하게 나아가고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나중에 된다고 하는 게 그 타이틀을 뭔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내 이름 석자 가지고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뭐 제가 뭘 알겠어 이런 시각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막 이런 타이틀을 얻기 위한 그런 직업에 몰리게 되고 그래서 정치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취업 문제나 이런 거에도 다 연관이 되는 중요한 사안 같아요. 그 의견과 이제 아까 순민 씨 의견에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정치인으로 입문할 수 있는 뭐 길은 좁지만 약 2가지 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타이틀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지는 어떤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근처에 있지 않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직업 내지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그 대표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것도 언론에서 꽤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기회가 제공되거나 아니면 뭐 입법이니까 이제 법조인 이런 관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에서도 어떤 사람을 우리 당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후보를 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설득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다들 그거를 어떻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군요. 네, 그래서 걸어온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 과거에는 좀 학생 정치가 또 곧바로 20대 정치 또 내지는 청년 정치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년 정치의 부재 내지는 20대 정치의 좀 부재를 살펴보려면 전 학생 운동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과거에는 뭐 전대협이라든지 뭐 한총련 이런 단체들의 수장이 되면 정치권으로 입문하는 길로 쉽게 여겨지곤 했잖아요. 근데 좀 IMF 이후로 좀 우리나라 학생 정치가 좀 후퇴하면서 청년 정치가 좀 같이 후퇴해버린 듯한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시대적인 상황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민주화가 되고 많은 시기가 흘렀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정치인이 되는 학생 운동을 통해서 되기는 이제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뭐 미국하고 비교를 했지만 나중에 정치를 했다 나중에 딴 걸 하겠다는 게 우리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만 그러면 당원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선진국은 당원이 되고 거기서 차근차근히 일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쌓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논의한 걸로 보면은 당원이 되고 뭐 이러는 내 주변의 학생들이 당원이 어디 가히 소속돼 있다는 애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절차를 왜 안 밟는 건지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소외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우리 뭘 대변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40대 청년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오늘 얘기 전제 뭐 깔았다고도 생각되는 거지만 그런 여러분을 대표로 하는 그런 대변하는 진짜 청년 네. 어디 있지? 근데 아까 이 손민 씨가 얘기했던 학생 운동이 그 전에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가장 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감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독재라든지 그런 시대 상황에 투쟁을 해서 얻어낼 가치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뭐 민주주의라든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과정이 뭐 어쨌든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또 IMF로 인해서 이 모든 범국가적인 문제가 경제로 함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회 안에서 가치를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은 가치가 있다, 다양성의 가치가 있다 이 정도의 얘기지 정말로 왜 그래서 전부 다 민생 경제, 서민 경제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업 문제요.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웃기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수권받은 그냥 대의를 하기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다스리는 이제 우리가 백성이고 자기들은 무슨 뭐 백성을 규율하는 뭐 그런 임금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게 20대에게 그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딱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이 쟤네들한테 최고의 문제일 거고 저것만 해결해주면 아무 불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해결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웃긴 게 20대 안에서도 뭐 어떤 뭐 정치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게 뭐 부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정말 깊이 있는 가치들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는 실업 문제, 그 다음에 40대 문제는 그냥 생계 문제 이렇게 전부 다 돈으로 하니까 몰가치적인 값은 있을지언정 가치가 없는 문제로 그냥 딱 던져버리고는 그거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돈을 더 풀면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정책도 그냥 치우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20대가 얘기할 수 있는 뭐 가치라든지 우리가 정치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라든지 사실 이게 어떤 우리가 다 공유했던 그 기사 내용도 청년 문제에 관한 입법은 청년 비례대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청년 문제가 뭔가? 청년 문제는 실업? 그러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도대체 뭔데? 사회가 다양하듯이 20대도 다양한 직업이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지만 30대도 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이런데
20대 문제를 그렇게, 그러니까 20대, 30대 문제를 그냥 주거 문제, 실업 문제 끝. 이거는 굉장히 저는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청년 문제라는 게 사실 말만 그렇지 이게 거의 창조 경제급으로 모호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 청년들, 20대 그들이 왜 정치에 입문하지 못한가 뭐 이런 게 깔려 있는데 과연 청년 정치인이 나와서 도대체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뭔가? 지금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20대부터 정치 타이틀을 딱 달고 계속 정치계에 입문해서 뭐 정치 활동하고 경험을 쌓아서 뭐 나중에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뭐 그런 경험으로서 일찍 시작하는 거. 그거 외에 꼭 우리가 청년 정치인들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냐? 청년 문제, 뭐 실업 문제 당연히 청년 문제에 포함돼야겠죠. 실업 문제 꼭 청년 20대 정치인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교육 문제 40, 50대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청년 비례대표 기사들 보면은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성적표 해가지고 이제 청년 문제 관련 발의 법안은 5%도 안 됐다 하는데 청년 비례 뽑아놨다고 해서 실업, 뭐 교육, 뭐 대학 사학 문제 뭐 이런 거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도대체 청년 정치인들한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딱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의원이 이제 장하나 의원이거든요.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걸로 구설수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한테는 그분이 좀 청년 유니온이라는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활동을 하시고 그런 걸로 해서 좀 유명해지셔서 청년 비례대표까지 되신 건데 그 활동이 대표적인 게 이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고 당선된 이후에는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 있잖아요. 그 운동과 연계돼서 대학교 학칙들의 어떤 위헌성 이런 걸 좀 따지시는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청년 비례대표한테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그런 문제를 40대, 50대 아니면 60, 70대 뭐 심지어는 요새 뭐 80대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대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좀 접점이 많은 청년 비례대표들만이 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어떤 청년들의 주거 문제나 아니면 대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청년 정치가 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겪어보지 못한 자들은 잘 대변을 할 수 없는 속성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이 이렇게 존중되어야 하는 게 정치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물론 관심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겪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한심한 문제여도 개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20대가 아무리 뭐 경험이 좀 다른 부분에선 부족할지라도 20대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40, 50대들이 살았던 20대 때 그러니까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랑 3, 40년 전에 그 시대랑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가치랑 다른 경제 상황이랑 이제 뭐 그런 정세들도 다 달라졌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야 니네들이 노력 안 해서 그랬잖아. 그 당시에는 꽤 취업을 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어떤 경제적인 것도 뭐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굉장히 다양해지고 일단 그냥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20대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대랑 다르다는 거죠. 다른데 지금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의문과 함께 두 번째 그분들이 인지하는 그 문제가 현재 20대들이 처해 있는 20, 30대들이 처해 있는 그 문제를 공감을 할 수 있느냐 공감하지 못한다면 해결할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은이가 계속 그분들 그러니까 잠깐 뜨끔뜨끔 그 지금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얘는 학생 운동을 했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기성세대가 할 수 없었던 또는 기성세대가 감히 얘기할 수 없었던 주제를 들고 나오고 그걸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뭐 20대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또는 그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들을 20대들이 용기를 갖고 젊으면 용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이슈들을 들고 나오면 그게 하나의 자기의 분야가 되면서 커지지 않을까. 어딜 가면 들어주나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해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시작했던 거지만 어떤 경제적인 소수자라든지 또는 그 전에 관심 안 뒀단 말이죠. 근데 새롭게 관심을 둔다든지 또는 뭐 요즘 특히 그렇지만 환경 이슈라든지 지금 그분들은 그 사실 관심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 학생 인권도 포함해서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존 정치인들이 관심을 안 갖는 이슈니까 그걸 20대 청년 정치인들이 시작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런 관심 이제 없어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학교를 다닐 때 그런 대자보가 많이 붙어요. 학생회장들이 우리가 총장님을 만나서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고 듣는 척만 했다. 이런 식으로 대자보를 많이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조차 우리가 목소리를 내도 그렇게 강경파잖아요. 강한 사람들이 가서 목소리를 내도 안 들어준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면은 저희는 계속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른들은 왜 그러면 너희가 더 세게 나가야지 하는 게 맞는데 뭐 살다 보면 그게 또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밀고 나가기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조차 우리 목소리를 못 내겠다. 뭔가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부터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때 좀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사회에 만연하다면 우리도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낼 것 같은데 좀 쟁취의 경험이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거부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뭐 물론 우리 민족만의 힘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독립을 해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물리쳐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민주화의 경험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20대 아니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이후에는 사실 그런 경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쟁취의 경험들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도 그 청년 정치 아니면 좀 젊은 세대들의 정치가 활성화됐던 게 68 혁명이라고 불리는 혁명 이후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좀 성공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쟁취해야 될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네. 그리고 이전에 용기를 가지셨던 분들은 국가나 내지 기존 사람들이 들어주는 분위기라서 그분들이 했던 게 아니라 안 들으니까 이제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분신 이렇게 막 폭력적인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투쟁에서 얻어내야 할 가치 자체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회가 그 안정을 바라는 거죠. 안정을 해야 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뭐 집회 시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래? 왜 저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만 그냥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투쟁하지 못하도록 이제 투쟁하지 못하고 야, 네 스펙이나 쌓아. 너 할 일이나 해. 네가 취업해서 네가 뭐 앞으로 살 계획이나 해. 국가는 나중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럼 뭐 청년 보고 하지 말라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50대가 돼야 되는 건가? 사연이 좀 뭐 많이 적었는데 얘기 좀. 근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데 사실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쉽고 유일한 방법은 투표율 상승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20대 베이비 붐이거든요. 정말 유권자수 정말 많아요. 60대에 비해서도 많은데 왜 60대, 뭐 50대 얘기는 듣는 것 같고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는 것 같느냐.
투표율이 사실적으로 이제 낮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데 투표는 안 해. 저 사람이 나왔을 때 뭐 우리 영향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뭐라 해. 사실 우리 잘못도 있거든요. 쌍방과실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뭐 자기가 힘들면은 그걸 바꿔나갈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죠. 사실 투표라는 것도 뭐 살기 힘들다고 투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20대면 특히 다 학생들인데 그날 쉬는데 30분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또 다른 문제 얘기는 아까 이제 총장님이랑 뭐 얘기했다. 그거는 우리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분들한테 귀만 닫으면 끝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대기업 재벌과의 싸움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삼성 재벌가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80년대 막 쟁취했던 그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20대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학 총장한테 막 해요. 그래서 뭐 잘렸어. 사실 그러면은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 대학 졸업하려고 하는데 졸업장도 못 받아. 그러면은 그 몇 년 해서 허송세월 한 게 되고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투쟁해야 된다. 기성세대는 뭐 굉장히 뭐 정경유착 심하고 뭐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투쟁해서 뭐 그들을 바꾸자. 사실 취업해야 되는데 삼성 반대 1인 시위 벌였는데 삼성에서 뽑아주겠으니까 안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들에게.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이제 오늘 찬혁이는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이 투표율 중요하긴 한데 투표를 하는 그 상대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층이 아니고 기존의 층인데, 거기서 여러분의 관심거리나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대변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의사 표현을 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그 참정권을 시행하는 건 되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거를 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문제는 여러분들끼리 SNS에서 표현한다는 게 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층이 보는 매체에다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기존 그 윗세대들이 보고 이런 게 고민이구나. 근데 뭐 예를 들어 저야 뭐 매일 신문을 보지만 지면으로 그런 데서 컬럼을 쓴다든지 독자의 목소리에 보면 젊은 학생의 글은 별로 나는 못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잠깐 네네. 저는 그 논점에 찬성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좀 두고 싶은데, 이런 측면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정권이 아까 25살? 국회의원은 25살이 되기 전까지 자격도 없다. 대통령은 40살 이전에는 자격도 없다. 그럼 40살 이전에는 대통령을 뽑을 수도 없는 나라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정치 제도 가운데서 20대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인 거고요.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제가 꼽자면, 흔히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선거판이 과열되고 매번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서 뭐 부정비리나 이런 것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막아놓은 법인데, 현재로서는 20대가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SNS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나 출마할 겁니다 라고 하고 진짜 출마하잖아요. 그럼 불법이 돼요.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판이 20대에 과연 맞지 않느냐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과정은 뭘 거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볼까요? 처음에 그 안철수 씨가 정치계에 입문한다고 했을 때 정치권에서 막 좀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20대가 몰려오면 이게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20대가 뭘 알아 이런 편견을 심어 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투표율을 낮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기득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야욕 그런 것들이 20대에게 이 정치로서 입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SNS라는 건 사실 새롭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약간 좀 기준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건 안 되는데 또 선거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하니까 좀 허용되고 이렇게 좀 설왕설래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에 제도를 만드는 거는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건 사람들의 의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당연히 제도는 좀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그걸 바꾸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 청년들의 의지겠죠. 그런 청년들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거는 좀 앞서 지적됐던 것대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청년들이 의지가 부족할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시 한번 결론이 나가는 거는 이렇게 의지를 통해서 뭔가를 관철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것과 또 사실 그렇게 의지를 내보이고 정말 뭐 밖으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정치를 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좀 불안하다는 이 결론으로 다시 좀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에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조금 좀 염려스러운 거는 승민이가 말하는 거에 보면은 정치 참여는 시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시위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거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기고하는 거거든요. 정치 참여 목소리를 내는 게 꼭 시위는 아니라는 거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언론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논객들 보면은 거의 다 기성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시청자. 그렇죠. 주로 시청자 역할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과연 20대들이 그런 걸 그러니까 참여하기 이전에 좀 봐야 되잖아요. 볼 수 있는 환경이냐부터가 저는 좀 사실 의문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에 시달리죠. 뭐 내신, 수능, 뭐 봉사활동까지 해야 되고 요새 취직하려고 해도 뭐 학점 따야 되랴, 스펙 따랴, 뭐 자격증 따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은 경쟁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떤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굉장히 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전 여기에서 조금 더 의견을 보태자면 사실 20대들에게 정치란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혹은 관심이 없는 것 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대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의 권력화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우리 대표로 국회에 보내자라는 의지가 그리고 공동의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쟁 시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 그러면 나만 잘나. 나는 취업을 못한 상태인데 내 친구는 국회의원을 해. 이거는 약간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약간 이거는 개인적인. 약간 질투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다 같이 안정되는 기성세대쯤 가기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야 됐어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제 친구들도 야 뭐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직업을 통해서 사실 그 친구들이 로스쿨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보면 모두 이렇게 내심의 그 아까 모두 얘기하셨듯이 정치 언젠가 나 잘 나가게 되면 정치할 거다라는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나는 너희들을 설득시킬 만한 타이틀이 없고 너희들 또한 똑같기 때문에 우린 지금 아니다. 이것도 청년 사이에 약간 이게 그 인식이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고정관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겠는데. 문제가 그 권력층에서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잘난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 있어 이런 판세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20대에게는 큰 장벽이 된 것 같아요. 그 왜 꼭 잘난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네. 잘난 사람이라는 그 잘났다는 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타이틀? 스펙? 심지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도 로스쿨도 가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저는 그 약간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학회 친구들이 굉장히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정치 관심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20대 나는 20대인데 내가 20대의 목소리로 정치 목소리 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는 다 미래를 위한 포석을 깔고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 겁쟁이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20대 그냥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실 건가요? 지금 동의하는 거야?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예, 저도 뭐 잘난 정치인 이런 거 보면 현재 국회의원들 근데 욕 많이 먹는 그런 분들 중에도 사실 경력 찾아보면 굉장히 약간 옛날에 대단해요. 한가닥 하던 엘리트들 정말 공부 정말 잘하는 수석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라거나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런 데 놀라기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왜 국회의원을 만 25세로 정해놨을까 생각해보면은 어떤 교육을 좀 받고 와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대선에 보면은 항상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학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맞아. 말이에요. 그래서 뭐 꼭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아야 이제 나가서 약간 그 공인으로서 뭐 말한다거나 지금 맞아. 굉장히 놀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느 정도 교육받아야 뭐 말도 잘하고 이번에 할 그 수 네이버 순위에서 이정현 후보의 학력이 떴더라고요. 8인가 그쯤에 당선되자마자.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왜 우리 선거 결과와 무슨 상관이지? 그분은 대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됐잖아요. 네. 저는 아까 이 엘리트주의, 이 정치, 근데 사실 엘리트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는 단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뭐 입법 과정이든 이게 소수에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다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 엘리트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국의 정치인들도 사실 기존에 역사적으로 엘리트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권력을 쥐고.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있던 그런 바꿔야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엘리트주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학력 이꼴 이제 뭐 그런 자격 이런 분위기는 이제 벗어나야 되고 사실 과거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게 그 아이들의 혹은 부모님들의 그거라면 제 동생도 이제 모델학과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제 어린애들도 그렇고 이제 뭐 엄마들도 그렇고 뭐 스타들 과거에는 정말 예쁘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공부를 강요를 했다면 이제는 뭐 약간 웃기긴 하지만 돈을 잘 벌기 아니면 약간 그 직업군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학력 이꼴 그냥 자격, 정치인의 자격 이거는 조금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4명이 힘을 합쳐서 하면 당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빨리 좀 나이 좀 더 들어서. 한 살만 더 먹어야겠네요. 아까 피디님이 좀 정치를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전 좀 생각이 든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는 좀 어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른이라는 것 자체가 좀 유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좀 청년 정치 자체가 실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굉장히 뭐 10대 중반만 돼도 뭐 결혼을 하고 사회인이 됐었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점점 뭐 대학을 가는 사람이 80% 이상이라고 하고 그 대학에서도 뭐 남자들은 뭐 군대 갔다 오고 요새는 또 졸업도 늦게 한다 그래서 대학교 뭐 5, 6학년이라고들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게 유예가 되다 보니까 좀 정치가 실종되는 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에서 실종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그런 면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른이 되는 것 자체가 유예되는. 그 현상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그 기성세대 분들이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를 깔고 그때 이미 이제 빨리 그러니까 뭐라 하죠? 어른화가 빨리 되셔서 빨리 뽑혔던 세대랑 너희는 좀 뭐 헬리콥터 맘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그런 세대니까 좀 더 잘하고 와라 뭐 이런 시각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20대가 어설프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각이 많은데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외치시는 분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간혹. 그런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이를 강조하는지. 자, 그러면 기성 정치인들하고 지금 바로 여러분 나이 20대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기 위한 거하고 비교할 때 그들은 있는데 여러분이 없는 건 뭐죠? 돈. 오케이, 돈도 그렇겠죠. 근데 그보다는 또 다른 건 또 뭐 있어요? 인맥? 인맥? 통한 게 있네요. 아, 요즘 20대가 생각하는 게 돈, 인맥부터 나오는구나. 또 드라마를 많이 봤나요? 경험. 사실 경험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만의 생각이- 경험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연륜 근데 이런 것 좀. 그 뭐지 어리다고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뭐 고시라든지 이런 것도 어린 나이에 합격했다고 해서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행정고시가 5급이면 밑에 6, 7급 이런 아니면 9급 이거는 뭐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5급 했는 거는 어린 사람 이렇게 했다고 5급이 더 모르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완성하는 것 역시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냥 그 깊이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큼 깊이가 있는데 학력 갖고 와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되게 모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20대는 똑똑하고 생각보다 깊이 있는 애들도 많고 또 압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미 정치인들이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그 권력을 놓기 싫은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모를까요? 20대가 요즘에 얼마나 또 열심히 살고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똑똑하다고 안 생각하지 해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생각할 것 같은데. 저 지금 논의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아까 돈, 인맥 그리고 이제 경험. 나는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단어가 경험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나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마치 몸으로 때우는 것만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 자기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학부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 오늘 결석합니다. 나한테 이메일이나 전화하면 되는데 극단적인 예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전화를 한다. 대학생인데도. 진짜요? 말도 안 돼. 여러분 같은 학생이면 내가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그런 학생들 있어요. 많은 100명 중에 1명 아닌가?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경험으로 쌓인다는 거죠. 나는 근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갖는 사람이면 학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이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 그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뭔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저는 왜냐면은 자기 의사를 말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삶이 그래왔으니까 어렸을 때도 뭐 어른들이 말하는데 한마디라도 하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껴들어라고 어디 말대꾸하지 마라고 한다거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수능을 위한 공부를 강요받고 내신을 위한 공부를 강요받았지 토론을 해본 경험이나 남을 설득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특히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특히 이야기하는 좀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아까 얘기하셨던 이 토론 패널, 이 한국 여론 방송이 20대들을 이제 방청객이 아닌 토론 패널로 너무 의미 있죠. 의미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공중파까지 가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사 표현의 그 뭐 경험이 없다. 반대로 의사 표현의 기회가 있었나. 그 공적으로. 근데 그리고 이제 의사 표현의 기회를 굉장히 예체능 쪽으로 한 느낌이에요.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에 거기 가서 놀고 이거는 우리가 할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선긋기. 또 하나는 이제 약간 20대들이나 30대들 점점점 의사 표현의 방법이 쉬워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나의 의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됐단 말이에요. 어떤 학교 앞에서 뭐 정말 대자보를 붙이거나 아니면 단체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시위 혹은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단체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밖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꽤 이제 천리안 이때는 뭐 댓글 문화가 있으니까 자기 의사 표현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좋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 누르면 자기의 의사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근데 사실 그게 현실로 가느냐 여긴 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쉬워지니까 너무 나는 의사 표시했어. 나는 정치적 의견을 표시했고 그냥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반성이 되는데 뭐 국제적인 이슈에 관해서 그냥 기사 링크 하나 해서 그냥 뭐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에 그냥 글 하나 남기면 자기는 이제 그런 정치적 의사를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약간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정치 권력화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갭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표현이 안 된 건데. 표현한 거 아니죠. 네. 기성의 전달되지 않았어.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뭔가 좀 유명하신 분들이 글을 올렸을 때 이게 계속 연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너의 의견을 알리려면 교수님과 같은 그런 발언을 누군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SNS 열심히 하는 것도 그냥 의사표현의 하나 소통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몰라서 교육이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 세대는 좀 알려주시죠 수업 시간에.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이슈가 나오고 토론을 하면은 그래 그럼 그걸 신문에 글을 써라 또는 신문이 부담스러우면은 학교 교내 신문에 써라. 근데 실질적으로 쓰는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네. 쓰는데. 그런 거 보면 참여를 하는 거에 되게 주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받았다. 근데 그게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신상 털기. 왜냐면 너무 이게 무서워. 진짜, 마녀사냥. 마녀 사냥이나 신상 털기. 예를 들면 저도 저번에 종교에 관한 이슈를 할 때도 약간 누구나 이제는 이런 검색을 하거나 혹은 진짜. 그 개인 SNS 계정 몇 개만 턴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하면 얘가 어땠고 저쨌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고 저쨌고가 그냥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쫘르르 나와서 이제 내가 글 하나 올릴 때 나중에 뭐 혹시나 뭐 내가 정말 뭐 정치뿐만 아니라 내가 취직을 할 때 혹은 내가 뭐 결혼을 할 때 뭐 이럴 때 혼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의사는 이만큼 있으나 이게 기록으로 남았을 때 이게 그냥 옛날처럼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으면 몰라도 지금 이게 정보화사회 정보 사회에 정말 그것도 되게 큰 문제예요. 신상털기 역시도 그 주저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후폭풍이 들었다.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토론 학회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방송국에서 토론 패널로 자주 나갔던 친구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새벽까지 녹화하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이제 그때 뭐 국정원 뭐 댓글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여당 쪽에 서서 이제 막 발언을 굉장히 신랄하게 그 실제 오신 패널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 일간베스트,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누군가 그 방송을 보고 정말
열심히. 저분을 찬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분을 딱 캡처하고 뭐 어디 다니는 뭐 이름 뭐고 그거를 다 해서 일베에 막 쫙 돌아다니고 막 찬양하라 뭐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서 근데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이제 나 이제 토론 패널 이런 거 못하겠다 겁을 먹은 거죠. 왜냐면 자기를 사실 욕한 게 아니라 마녀사냥 이건 찬양해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털렸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제 일간 베스트 이제 일베라는 곳이 아무래도 사회 안에서 일베가 찬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것도 약간 편견이 씌우죠.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일베에서 내가 찬양을 받는다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냥 일베 유저라고 얘기를 하는 자체도 이제 너는 볼장 다 봤어 이렇게 되거니까. 잠깐만요. 지금 1부를 거의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서 2부로 이어지는 논점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장을 하고 싶으나 내 주장이 왜곡되거나 혹은 내 주장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면 어쩌나 라는 부분으로 지금 발전해 있거든요. 1부에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20대가 정치 토론을 하고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의 논점을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정치 참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방금 그 논점을 좀 더 이어서 진행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반론 하나를 딱 던져놓고 2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린다면 정치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지 자기가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내 신상이 털리건 말건 내가 정말 옳은 주장을 했다면 감옥 갈 각오를 하시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대에게 정치적인 신념이 없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부 시간에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좋은 논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좀 일부 마무리를 짓게요. 정치 굉장히 큰 주제이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한 거로 보면 20대의 정치가 관심 분명히 있는 주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어설프게 참여했다가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후에 젊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든다. 뭐 그런 솔직한 마음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은 걸로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치에 대한 20대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편목항입니다.